안녕하세요, 마곡길냥입니다. 제가 오늘은 신길 뉴타운에 왔습니다. 제 유튜브에 영등포하고 신도림역 부근, 거기는 이제 구로구죠. 거기를 분석해 달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사실 저도 거기 분석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지역은 여의도 영향을 받아야 할 곳인데, 여의도가 어떻게 개발될지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요. 원래 2030 서울 생활권 계획도 있고, 2011년인가 12년에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시효 만료로 폐기가 됐고, 2018년에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를 통개발하겠다, 용산과 연계 용산 여의도 통합 마스터 플랜을 세우겠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죠. 그 때문에 부동산 값이 폭등해 버리니까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이 강하게 태클을 걸었고, 취소는 하지 않고 보류를 했죠. 그 마스터 플랜이 비공개 상태예요. 공개되면 투기 광풍이 불 테니까.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다음에 여의도를 통합 개발하겠다, 용산과 연계해서 통합 마스터 플랜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긴 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일부 언론 보도로는 10월 달에 공개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어요. 저는 그 계획이 발표돼야 여의도가 얼마나 제대로 개발될지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여의도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등포 지역, 신도림역 부근, 구로구 지역,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신길 뉴타운 입지 분석, 미래 전망, 그것도 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신길 뉴타운이 주는 교훈, 타산지석, 그것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2주 전, 3주 전에 올린 마곡은 4대 도심이 될 만한 곳, 그 동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신도시 가운데 마곡지구만큼 악담을 많이 들은 곳이 없을 겁니다. 근데 대규모 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신길 뉴타운만큼 악담을 많이 들은 곳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조선족 짱깨들만 우글거린다, 민도가 낮다, 그래서 학군이 폭망이고 앞으로 나아질 수가 없다,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신길 뉴타운이 아마 2017년부터 입주했을 거예요. 그 뒤 한 2년? 거의 3년간 부동산 카페에서 보면 신길 뉴타운에 대해서 악담이 쏟아졌는데, 대표적인 게 민도하고 학군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기 신길 에스티움, 여기가 대장주 아닌가? 이게 최근에 실거래가 34평 17억 7,500인가 8천 찍었죠. 엠벨리 7단지가 17억 5,500이니까 약간 높은데 비슷비슷한 거죠. 이 가격 얘기를 하는 건 두 지역을 비교해서 동네 싸움 붙이자는 게 그게 아니고, 신길 뉴타운 관련해서 그 쏟아졌던 그 악담이 얼마나 근거가 없었던 거야. 부동산 착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부동산 매수든 실거주에 있어서 아마 분명히 신길 뉴타운, 이거 이거 아파트값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 지금쯤 땅 치고 통고하고 있겠죠. 마곡은 거꾸로 뭐예요? 서쪽 끄트머리라서 강남 접근성이 떨어진다, 김포공항 옆이라서 비행기 소음이 있다, 공공임대 절반인 소셜 믹스 SH 브랜드 아파트다, 그래서 가격 절대 못 오른다, 심지어는 하필이면 삼성이 아니라 하필이면 LG가 들어와서 폭망한다, 이런 주장 대부분이었죠. 굉장히 많았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 입에서조차 그런 소리가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자, 부동산 카페에서 보면 부동산 입지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대규모 민영 브랜드 아파트냐, 민도가 좋냐, 학군이 좋냐, 다 이거죠. 신길 뉴타운에 민도가 어디 있고 학군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떠버렸잖아요. 즉 신길뉴타운은 이른바 부동산 관련 흔히 얘기되는 통설, 부동산 카페에서 부동산 입지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시해야 할 거라고 이른바 자칭 타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틀렸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이거. 그럼 신길뉴타운은 왜 떴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의 오메가는 여의도 접근성이에요. 서울 3대 도심 가운데 하나인 여의도로부터 직선거리 3km 떨어졌잖아요. 더군다나 2019년에 공사 시작한 신안산선이 2024년 12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1단계는 여의도까지인데 나중에 2단계로 서울역, 광화문 도심이죠? 거기까지 연장될 거예요. 그러면 신길뉴타운은 더 미래 전망이 밝은 거죠. 즉 신길뉴타운은 그 자체 업무단지는 없어요. 전형적인 배드타운이죠. 그렇지만 여의도 접근성 때문에 이렇게 뜬 겁니다. 입지 때문에 뜬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네. 2015년쯤이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쪽지를 보냈어요. 마곡 엠벨리하고 신길뉴타운 고민 중인데 길냥이님 보기에는 어디가 미래 전망이 더 밝은가? 제가 답장을 신길뉴타운도 좋은 곳인데 그래도 마곡 엠벨리가 약간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마곡에 살아서 그 답장을 보낸 게 아니에요. 민돈이 학군이니 그런 악담이 유행하는 때예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안 봤어요. 제가 봤던 건 신길뉴타운이 여의도 접근성이 최고의 장점인데 문제는 여의도 덩치가 좀 작다는 거예요. 제 방 안쪽 면적이 87만 평이거든요. 7,000세대 아파트가 한 25만 평 깔고 앉아 있고 국회가 10만 평 차지해요. 그 다음에 뭐 여의도 공원 및 그 주변 합치면 한 10만 평 되죠. 그러니까 업무단지 면적이 한 40만 평, 45만 평 정도 돼요. 그리고 전부 다 상업지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거래소, 뭐 KBS, MBC, 그 다음에 대형 금융사들 거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 15만 내지 20만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상가, 뭐 백화점, 순복음교회도 있고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죠. 업무단지 그 규모 자체로만 보면요 사실은 마곡지구보다 작아요. 마곡지구가 R&D용 기업부지, 그 산업단지죠. 그게 26만 평이에요. 주변에 상업지구 11만 평 합치면 37만 평이 업무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업무단지 그 자체 규모로만 보면 사실은 마곡지구가 여의도보다 더 커요. 저는 여의도의 덩치가 작다는 게 좀 걸리더라고. 비록 3대 도심 가운데 하나로 지정은 돼 있지만, 그리고 2015년 그 무렵만 해도 아직 여의도하고 용산 통합 마스터 플랜 얘기가 전혀 안 나올 때예요. 더군다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무산된 상태였잖아요. 또 그것도 있었구나. 그때 또 언론 보도 기사를 보면 핀테크가 뜨면서 그 대형 금융사들이 굳이 여의도에 있을 필요가 없다. 종로나 중구 쪽으로 뭐 사옥을 이전한다 막 그런 보도도 나와가지고 그때가 좀 뭐랄까 여의도의 좀 위기 상황?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의도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결과적으로 제가 틀렸죠. 그렇죠? 2018년부터 여의도 용산 통합 마스터 플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원순 시장이 꺼낸 얘기인데 오세훈 시장도 뭐 계속 할 것 같아요. 그게 확실한 게 10월 달에 오세훈 시장이 공개한 서울 비전 2030 있죠? 거기 보면 광화문, 서울역, 용산, 여의도가 하나의 발전축으로 설정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의도 용산 통합 개발은 오세훈 시장도 변함없는 거고, 아마 내년에 뭐 오세훈 시장이 재선할지 아니면 다른 분이 서울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갈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변화인데, 원래 오세훈 시장이 2006년 한강 르네상스 발표했을 때만 해도요
오세훈 시장은 용산하고 강남 3구, 특히 반포하고 압구정을 연계시켜 개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건 전형적인 한강 르네상스의 핵심은 사실은 용산 강남 개발이에요. 지도상으로 보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지구 예정지에서 한강만 건너면 여의도예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여의도 통합개발을 얘기하지 않고 강남과 연결시키려고 했다니까. 그거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세빛둥둥섬을 반포 앞 한강에 끌어다 놓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번에 서울 비전 2030에서는 안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오세훈 시장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무산되고, 그 와중에 용산 참사도 발생하고, 그 덕분에 그 양반이 10년간 정치적 야인 생활을 했잖아요. 혼쭐이 났던 거지.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 양반 정신 좀 차렸네. 정신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눈치는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쪽지를 보내드렸는데 마곡지구가 올해 초까지, 그 전부터 계산하면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가격이 좀 더디게 올랐죠. 많은 분들이 정책이라고 하는데 정책이면 가격이 전혀 안 오른 거잖아요. 전혀 안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더디게 올랐지, 다른 지역보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신길 뉴타운은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엠벨리보다 신길 뉴타운이 그때 가격이 더 높아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분한테 미안하더라고. 내 말 듣고 만약 그분이 엠벨리를 샀다면 야, 나한테 욕 좀 하겠다, 길냥이 말 괜히 들었다고. 근데 지금은 비슷해졌죠. 그래서 좀 마음이 놓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얘기를 하는 건 두 지역을 비교하면서 동네 싸움 붙이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 마침 또 그 얘기가 나와서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인가 어떤 분이 붓카페에 마곡 vs 신기라면서 두 동네 비교를 하면서 이제 마곡을 까대더라고요. 그 글을 올린 분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과 붙어있는 그 경기도 지역의 신도시에 사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마곡 엠벨리를 임대촌이라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자기 민영 대단지보다 더 떠버리니까 열이 받았는지 이제 그런 짓을 하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약간 이제 싸움이 붙었죠. 동네 싸움이. 그런 걸 올라오면 부동산 카페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전 재산인지 아파트 한 채인지 어쩔 수 없죠. 근데 댓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신길은 민영 대규모 브랜드 단지다. 따라서 소셜 믹스의 임대촌인 마곡 엠벨리보다 우위에 있다. 그런 댓글이 꽤나 많이 달렸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신길동이 무슨 민도를 연배 좀 있는 분 아실 거예요. 신길동 하면 어떤 이미지였는지. 이거 전형적인 서민 동네예요. 신길동은 정말로.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 이른바 조선족들 왜 여기에 몰려와서 살게 됐겠냐고요. 신길동, 대림동 이 지역에 집값이 싸니까 몰려와서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동네라고 여기가. 그런 동네에 무슨 민도 학군이에요. 부동산 카페에서 보면 민도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사실 일상생활이나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 안 쓰는 말이에요. 이상하게 부동산 카페에서만 자주 써요. 민도는 원래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자주 쓰던 말입니다. 요즘 아마 젊은 분들은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를 텐데 저야 다 겪어봤죠. 당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던 시절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민원 서류 한 장 뗄 때도 급행료가 있던 시절이에요. 심지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민원 서류 뗄 때도 급행료를 지불해야 됐어요.
뭐 뇌물 주고받는 건 아주 당연했고 국민생활 수준도 어려웠어요. 근데 문제는 정해진 법, 규칙 등은 정치인은 마음대로 어겼어요. 대신 국민들은 지키라고 강요하던 시절이에요. 선거도 거의 100% 부정선거였고, 그러니까 뭐 거칠게 말하면 나라꼴이 개판이었다고. 이걸 정치인 탓이 아니라 국민 탓으로 돌리던 말이 민도라는 단어입니다. 나라꼴이 이 모양인 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이라고 세뇌시키기 위해 쓰던 단어예요.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은 군사 독재자들이 제멋대로 나라를 운영한 결과 발생한 문제였어요. 독재 정권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국민의식 수준 탓으로 돌린 지극히 반민주적이고 과거 봉건 왕정 시대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반영된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지금은 절대 쓰지 않는 말입니다. 한때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특히 20, 30대 젊은 분들이 이 민도라는 단어를 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이 단어를 자주 쓰는지 부동산 카페에서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굉장히 잘못된 단어예요. 이거 민도라는 단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어라고. 이건 물론 국민들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들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국민 의식 수준 탓으로 돌리는 건 지극히 독재 정권 시대의 사고방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강남 3구가 오늘날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은 건 그쪽에 민도가 높아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꽤나 있어요. 자, 사진 보이시죠? 이 두 장 사진이 강남 3구가 어떤 곳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강남 3구의 학군이요? 그거 1970년대 말 박정희 정권이 강북에 있는 뭐 경기고, 휘문고 등 명문고 강제로 옮겨서 만든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의 중심은 한강 이북이에요. 따라서 한강 이남 강남 3구의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이사를 안 가려고 하니까 강제로 한강 이북의 명문고를 옮겨버렸던 거예요. 목동의 학군으로 유명한데 목동 주민들도 마치 자기들이 민도가 높았다, 원래부터 주민들 자질이 뛰어나서 이렇게 좋은 학군이 형성됐다고 주장하는 분들 많은데, 목동은요 1983년 서울시가 개발을 발표하기 전까지 여름이면 항상 홍수가 나던 곳이에요. 그래서 마누라 자식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곳이었다고요.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쌌던 곳이라고. 여기가 26,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오늘날 목동이 된 거예요. 여기 민도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마영송이란 단어가 탄생한 곳이 있죠. 공덕역, 신촌역, 아현역 사이 그 중간 삼각지 지대, 삼각형 모양의 지대, 한 25,000세대의 신축 대단지가 들어섰죠. 아현생활권은 1995년부터 대규모 정비 사업이 벌어져 가지고 오늘날 뭐 마레프, 신그자 뭐 이런 마영성이라는 단어가 탄생했고, 제가 이 지역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총각 시절에 결혼 직전까지 마포 대흥동에서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거기는 완전히 썩다리 빌라촌 다가구촌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대흥동에 있는 16세대가 사는 다가구 주택의 반지하에서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2층인가 3층에 40대 초반 중반 정도의 한 아줌마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 둘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남편분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혼을 했나, 아니면 뭐 남편은 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서 뭐 전국을 또 돌아다니느라고 집에 잘 안 들어오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아줌마 집이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슬쩍 가봤더니 한 남자, 그러니까 그 남편인 것 같아. 남편이 와가지고 동네 놓으라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부부싸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좀 듣고 있으니까 결국 그 아저씨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진작부터 따로 나가가지고 딴 여자하고 살림 차리고 살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식들하고 친어머니는 내팽개치고. 그래 놓고 나서는 술을 많이 먹었는지 맨날 도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 쓰고 나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마누라를 윽박 지르는 거더라고요. 그 아줌마를.
다 갖고 2층이면 보증금이 한 2천만 원인가 됐을 거야, 아마. 다 월세였는데. 그 보증금 내놓으라고. 그 아줌마는 못 주겠다고. 뭐 애들은 울고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을 정말 엄청나게 속으로 욕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처자식도 버리고 자기 친어머니도 다 버린 새끼가 말이야. 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그 아줌마 식당 일하면서 아마 살았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와서 그걸 또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이야, 이씨.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그 아줌마가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 방을 뺀 거예요. 글쎄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남편의 압박이나 그 깽판질에 못 견디고 아줌마가 방을 뺐더라고. 아니면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자꾸 찾아오니까 몰래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 아현생활권 지역 있죠? 썩다리 빌라 다가구촌. 지극히 서민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다 그런 집이 다인 건 아니지만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어요. 어렵게 사는 동네를 다 그래요, 원래. 그런 데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니까 어느 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런 지역에 무슨 민도가 있어요. 그 지역은 원래부터 주민들의 수준이 높았다.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완전히 착각이라고요, 이건. 민영 브랜드 대단지? 경기도나 인천에 가면 민영 브랜드 대단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가까운 김포에만 가도 널려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는 엠벨리 집값의 절반, 높아야 절반이지 어디는 3분의 1 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분들 논리대로 하면요, 소셜믹스 공공임대 절반 임대촌인 엠벨리보다 가격이 더 낮은 곳은요 판잣집이나 마찬가지라고, 판잣촌이라고요, 그분들 논리대로 하면.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이런 반박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강남 3구 빼놓고 엠벨리보다 가격 높은 곳 많다, 마레프라든지 뭐 신그자 같은데, 예? 막 그런 데를 말하는 모양이에요. 보통 거기도 마레프도 지금 19억인가 하나? 신그자가 20억 20억이라고 하나? 그러면 엠벨리보다 기껏해야 3, 4억 높은 거 아니에요? 뭐 임대촌보다 겨우 3, 4억 높은 곳은 뭐라고 해야 되지? 흑백돌에 슬레이트 지붕 얹은 뭐 그런 집이라고 해야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착시가 그렇게 심하다니까요. 이거 다 의미 없고 쓰잘데기 없는, 쓸데없는 기준을 가지고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요. 그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잖아요. 신길 뉴타운은 여의도 접근성 때문에. 마고 엠벨리는 SH 브랜드의 소셜믹스 아파트지만 거대 업무단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거대 업무단지 안에 있지 아예. 그러니까 오른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부동산 가치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대 업무 단지에 붙어 있던지 아주 가깝던지. 저는 이제 직주 근접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반경 1.5km 이내, 거대 업무 단지로부터 반경 1.5km 이내는 직주 인접, 반경 3km까지는 직주 근접, 반경 6km까지는 뭐라고 할까, 직주 강세권. 업무 단지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직주 강세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길 뉴타운은 바로 이거죠. 여의도라는 거대 업무 단지로부터 반경 3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인 거지. 그리고 여의도가 덩치가 작다는 게 문제였는데 용산하고 통합 개발을 하게 된다면 정말 신길 뉴타운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강점이죠. 뭔 민영 브랜드 대단지 때문에 신길 뉴타운이 또 그래서 민도가 높아. 그놈의 민도 얘기. 참 정말 신길 뉴타운 오랜만에 와봤다. 초기에 제가 와봤었거든요. 업무 때문에 이 근처에 올 일이 많아서 지나가면서 밖에서 보기는 했어요. 도림사거리 쪽에서, 신풍역 쪽에서. 근데 안에 들어와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확실히 완전히 달라졌네. 그래서 제가 부천 고강동 원정동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 벌어진 걸 안타깝다고 한 거예요. 거기도 원래 2008년인가 구역 지정됐을 때 24,000세대 규모였거든요. 진짜 컸어요. 그 유명한 목동이 26,000세대라고요. 그러니까 2만 세대 넘어가면 도시 한가운데 신도시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요즘 100만 평 신도시에
보통 2만 세대 지으니까 엄청난 규모예요. 신도시 하나 생겨을 하니까 고강 원종 오정동이 위쪽으로는 마곡지구 김포공항 복합개발 시작되는 김포공항하고 가깝잖아요. 왼쪽으로 내장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이어지고, 아래쪽으로는 춘희 공업단지 그리고 부천종합운동장역 지하철 4개 지나는 곳. 그 일대 공업단지 면적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한 120만 평, 150만 평 정도 돼 보이는데, 여기가 구로공단, 가리봉공단이 지식산업센터가 대거 들어서면서 지배지로 바뀌었듯이 지금 대수선 중이거든요. 부천 고강 원종 오정동은요, 이 세 개 거대 업무단지 딱 한가운데 있어요. 이건 마포의 아현생활권하고 똑같아요. 아현생활권이 그러니까 공덕역, 신촌역, 아현역 그 사이 썩다리 빌라촌 다가구촌이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한 2만 5천 세대 정도의 신축 대단지로 다 바뀌었거든요. 북쪽으로는 광화문 도심, 남쪽으로는 여의도 도심, 동쪽으로는 용산 국제무지구 개발지구 딱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만 벌어졌어 봐요. 옛날보다는 나아졌겠지만 지금과 같은 위상, 마용성이란 단어가 탄생할 수 있었겠냐고요. 저는 부천 고강 원종 오정동이 딱 마포의 아현생활권과 같은 위치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만 벌이고 있어요. 부천시 71곳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56%가 고강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야, 이건 정말 제가 부천시 정치인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니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 넘겨짚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부천의 중동 상동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계획이 아니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솔직히 저는 조금 의심스럽네요. 신길뉴타운도 이제 봤더니 완전히 평지는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생겼겠죠. 엘리베이터 그 마레프 있죠, 마포 레미안 푸르죠. 거기는 뭘로 그렇게 까였는지 아세요? 언덕백이라고. 마포가 그쪽이 좀 언덕백이잖아요. 용선 넘어가는 가운데 용마루고개도 있고 언덕백이라고 그렇게 까였어요. 또 건반 잘 오르고 광복 대장됐잖아요. 아마 저기 앞에 있는 게 남서울 아파트인가? 남서울 아파트인가 보다. 남서울 아파트네.